여러분, 대한민국 재계 1위이자 글로벌 IT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최근 아주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조합이 올해 회사 영업이익의 무려 15%를 조합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선뜻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한 해 영업이익이 10조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중 1조 5천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노조는 왜 이런 전례 없는 수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사측은 어떤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이 이슈의 이면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노조가 왜 하필 영업이익의 15%라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숫자를 들고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기존의 성과급 산정 방식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인 OPI, 즉 초과이익 성과급은 회사가 목표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그 초과분의 20%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 EVA라는 개념입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EVA라는 기준 자체가 회사의 자본 비용 등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산식이나 과정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1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 뻔히 아는데 회사는 복잡한 계산식을 들이밀며 성과급을 대폭 깎아버린다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확하게 연동시킨 사례를 보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라도 알기 쉽게 직관적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사측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사측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지켜왔지만 최근 AI 반도체 붐이 일면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죠. 즉, 삼성전자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자본을 R&D,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골든타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해 영업이익의 15%를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투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사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배당, 세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재투자에 골고루 쓰여야 하는데 이익의 15%를 직원 성과급으로 못 박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단순히 회사 내부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과 대중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너무 무리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귀족 노조 프레임이죠.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회사와 산업 전체의 위기 상황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몫만 요구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 직원들이며 불투명한 보상 체계를 투명하게 바꾸자는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초유의 총파업 사태로까지 번진다면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돈 문제, 즉 성과급의 액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노사 간의 신뢰 문제이자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충돌입니다. 노조는 투명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원하고 있고, 사측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맏형격인 삼성전자가 이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노사관계와 성과급 문화의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질 것입니다. 치열한 반도체 전쟁 속에서 내부의 진통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노사는 파국을 막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명한 보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이 공감되시나요? 아니면 미래 투자를 걱정하는 사측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